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르친훈 캐세란입니다. 오늘도 카라연합TV는 이른바 동학개미, 주식투자에 뛰어든 개인 투자가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영원한 승자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시카라스 투자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대로 동학개미들을 살려내기 위해 개인 투자가들을 살려내기 위한 충심에서 지난 며칠 전부터 몇 편에 걸쳐서 유튜브를 제작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시카라스 투자법 3과 4분의 60분할의 원칙 KRMM, ORMM 에 대한 기본적 개념을 강의한 바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개인 투자가의 최고의 약점. 개인 투자가의 최고의 약점이 무엇이냐? 주식 투자에 뛰어들어 가지고 100명 중에 3명 살아남는 시장에서 개인 투자가들이 유독 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 최고 약점이 있다 이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말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미래 현금 흐름의 옹달샘이 금방 고갈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즉,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의 장기적인 미래의 장기적인 현금 흐름에 지속적인 현금이 충만하다면은 정보, 분석 능력, 그게 크게 대단한 게 출중하지 않다 할지라도 기본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투자에 들어간다면 무한히 자금이 제공될 수 있다면 미래적으로 충분히 주식 투자에서 그렇게 낭패를 볼 일은 많지 않다 이거지요. 근데 현실적으로 개인 투자가들은 금방 그 실탄이 고갈된다 이거죠. 옹달샘이 고갈된다. 정해진 이유는 뭐냐? 정해진 투자금 내에서의 수익 게임을 하려는 함으로, 예를 들면 내가 한 1,000만 원이 있어. 여유자금이 있어. 내가 한 여유자금이 5천 또는 1억이 있어. 그러면은 그 자금을 가지고 자꾸 샀다 팔았다 하면서 수익 게임, 저점 잡아서 고점 매도 하면서 수익 게임을 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다 보면은 주식에 자금을 투입하다 보면은 금방 여유 자금이 말라버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 이거죠. 그래서 자금 관리의 한계를 금방 드러낸다. 즉 그 셈이 곧장 말라버려서 실탄이 없는 사태에 봉착하는 것이다. 개인 투자가는 즉 자금을 한꺼번에 1억, 1,000만 원 이걸 갖고 투자를 하다 보면은 그 균형 있는 자금 관리를 잘 못하는 경향이 있고 주식의 어떤 변동성에 심장이 흔들리면서 또 마음이 쫓긴 나머지 주식이 오르면은 금방 도망갈 것 같아가지고 쫓아가서 분수에 어긋나게 지나치게 많은 양을 추격 매수하는 그런 경향의 마인드 컨트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다음 미래 자금
흐름 계획에 대해서도 개념이 좀 없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옹달샘이 마르고 결국은 장기적으로 그 변동성에 대처할 수 있는 실탄이 부족하게 되는 그런 사태에 대부분 금방 직면하는 경향이 있다 이거죠. 상대적으로 기관 등 대형 투자은행은 그 옹달샘이 지속적으로 샘솟는다. 그런 경향이 있다 이거예요. 그 이유는 기본적인 관리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기관이랄지 투자은행들은 펀드 가입을 받지요. 투자자들을 유치한다 이 말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투자자들이 계약을 해지하고 돈을 찾아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하여튼 장기적으로는 가입자들이 계속 유치돼지고 그리고 그것이 한 달이면 한 달 이렇게 매달 정기적으로 돈이 입금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 현금이 계속 들어온다 이거죠. 그래서 옹달샘이 그 현금 흐름의 옹달샘이 마르지 않고 샘솟는다. 이런 미래 자금 흐름의 구조를 갖고 있다. 이것이 개인 투자가들하고 커다란 차이점이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실탄의 문제에 있어 개인 투자가는 이 약점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줄이고. 그래서 KRMM, ORMM은 개인들도 그 옹달샘이 영원히 솟아나서 마르지 않게 하려는 구조적인 이 말이 중요합니다. 구조적인 안전장치다. 예전 유튜브에서 KRMM, ORMM 모두 강의했습니다. 그거 꼭 보셔야만이 지금 하는 이 강의 내용도 이해가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아직 충분히 인식되지 못한 것을 고려해서 짧은 동영상을 하나 틀어드리긴 하겠습니다. 즉 3과 4분의 1 60분할은 이걸 실현하는 게 이 모든 그 프로그램이 KRMM이죠. 60분할은 투자자의 생과 사를 가르는 핵심인 것이다. 왜? 미래의 현금 흐름의 옹달샘이 마르지 않도록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게 KRMM이 KRMM으로부터 ORMM이 도출된다고 그랬죠.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KRMM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3과 4분의 1 60분할은 투자자의 생과 사를 가르는 핵심인 것이다. 미래 자금 흐름을 지속적으로 여유있게 만들 수 있는 핵심이다. 따라서 동학개미들을 살리려는 이 비책을 실천하면 KRMM, 즉 3과 4분의 1 60분할의 원칙을 실천하면 동학개미의 50% 이상이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리라고 확신한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이 KRMM에는 마인드 컨트롤과 정서적 안정성, 그 다음에 사물에 대한 여유있고 관조적인 어떤 관점, 그런 것들을 무의식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예전 유튜브 강의에서 모두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를 시작할 때의 그 썸네일에 나오는 내용에도 그 동양화, 그 산수화가 그려져 있죠. 그림으로 KRMM을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동양화, 산수화 같은 산수화, 동양 산수화 같은 그러한 정서의 내면 세계다. 자연스럽게 그 내면 세계가 갖추어지게 된다. 투자하는 동안에 지속적으로. 왜?
투자는 심리 게임이기 때문에 특히 주식 투자는 그 변동성에 대해서 평정심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외부적 장치로 이렇게 이 KRMM을 기준을 만들어 놓고 실천함으로써 이거에 없는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유혹과 오류에 빠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전에 보여드렸던 동영상을 한 번 더 짧게 시청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1억 원을 3등분하면 4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으로 나눌 수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333에다가 주식에 1천만원 더 준 거죠. 그래서 4천만원. 위험자산을 좀 액수를 늘린 겁니다. 그래서 크게 기본적으로는 1억 원을 위험자산, 중립자산, 안전자산으로 3등분한다. 그래서 여기 바로 이 3이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4분의 1에 대해서 일단 설명할 건데요. 그거는 일단 주식을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이 4천만 원이 있다고 할 때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하는 방법의 자금의 시나리오를 지금부터가 매우 중요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시나리오를 지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천만 원에 대한 4분의 1. 그러니까 한 1천만 원 되겠죠. 이건 1천만 원. 1천만 원. 1천만 원이 4분의 1이죠. 자, 그러면은 1천만 원을 4천만 원에 4분의 1 빼면니까 4분의 3이 남죠. 그것은 여기 4분의 3. 4분의 1은 1천만 원을 가정적 자산으로 따로 4천만 원을 나눈다. 1천만 원. 그리고 그 나머지 4분의 3은 어떤 개념으로 가상적으로 나누냐. 3천만 원이 되겠죠. 여기는 3천만 원. 3천. 이 3천만 원은 60개로 나눈다. 이겁니다. 60분할. 나중에 다음 시간에는 이 60분할에 대한 그 논리적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이고요. 오늘은 그 얘기는 접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3천만 원을 60분할로 대강 나누면은 1억 원을 가정했을 때 한 50만 원 정도 대강 그 정도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잠시 영상을 멈추고요. 여기에 보면은 이게 1천만 원, 여기 50만 원. 예전 유튜브 동영상에도 다 나오지만은 자, 덧붙이자면은 이 전체적인 그림의 이름이 KRMM, Capital Risk Management 머신의 약자라겠죠. KRMM이고 방금 강의 내용 중에 이 1천만 원, 그 다음에 50만 원, 요게 ORMM이 되는 것입니다. ORMM은 Optimum Risk Management Money의 약자죠. ORMM. 그래서 1억 원을 이 4분의 1 측면과 60분할 측면으로 나눠 가지고 이 두 가지의 자금 투입의 용도와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예, 나중에 또 시간을 내서 설명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식 4천만 원을 4분의 1 60분할을 하면은 4분의 1은 1천만 원, 그리고 나머지 4분의 3을 60분할을 하면은 60분의 1은 50만 원이다 이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 1천만 원과 50만 원을 잘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4분의 1 화살표 다음에 60분할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주식을 자금을 매수 타이밍이 왔다고 가정할 때 최적 적시타를 때리는 것은 1000만 원 넣는 것이 4분의 1이 바로 적시타를 때리는 타이밍에 돈이 1000만 원인 거예요. 야구로 말하면 홈런감, 최고의 자기가 좋아하는 코스, 속도, 즉 기술적 분석상으로 어떤 주식의 매수 타이밍이 최적으로 왔다고 판단되는 타이밍에 이 1000만 원을 투입할 돈의 액수로 정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걸 제외한 애매한 상황, 적시타 정도는 아닌데 그런다 해서 돈을 안 넣기는 좀 아쉽고 또 여차해서 어떻게 주가가 튈지 모르니까 거기에서 방어적으로 또 매수하고 싶은 매수 욕구에 해갈도 할 겸 하면서 넣는 돈이 이 50만 원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적시타가 타이밍이 먼저 와면은 4분의 1을 1000만 원을 집어넣고 그 다음부터 매일 50만 원씩 즉 3천만 원을 50만 원씩 계속 나눠서 집어넣는다 이거예요. 매입에 간다 이거죠. 이걸 최적 매수 시나리오라고 분류하는 겁니다. 이걸 최적 매수 시나리오. 그러면 여기 밑에 보면 또 차선 매수 시나리오라고 되어 있죠. 어떤 주식 종목을 발굴했는데 어떤 기술적 지표를 보니까는 적시타를 때리기는 애매하고 근데 또 안 사자니 그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여기는 4분의 1 적시타 1000만 원이 먼저 하는데 먼저 투입되는데 이 아래쪽에서는 애매한 것에 대해서 적용하는 60분의 1 즉 50만 원을 매일 조금씩 한 번씩 사간다 이런 시나리오를 먼저 진행하고 그런 진행하는 과정에 어느 타이밍에 적시타의 그림이 그려지면은 또 그때 가서 4분의 1 1000만 원을 집어넣는다. 이 돈이 여기 이 4분의 1이 나중에 1000만 원이 투입되는 현상이죠. 50만 원씩 분할해 가다가 적시타를 때릴 타이밍이 왔다고 가정할 때 1000만 원을 집어넣는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그거 지나면은 그때는 또 이제 60분의 1에 해당하는 50만 원을 50만 원을 또 야금야금 매일 매수해 들어가겠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런칭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런칭하게 되면은 그때는 잠시 주식 매수를 중단하는 겁니다. 그때는 새로운 종목을 공략할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그림이 설명이 충분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바로 이 그림이 이 3과 4분의 1 60분할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 좀 어서러우니까 끄고. 그래서 이 내용을 지금 여기에 설명된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은 실전 차트에 들어가서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실감나게 느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투자해 가고 있는 한 종목을 가지고 이걸 그대로 적용해서 돈이 어떻게 들어가고 관리되는가를 그래서 미래 이 자금 흐름에 이 1억이라는 돈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안정적으로 미래 자금 흐름으로서 여유있게 관리될 수 있는가를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종목이 요즘 제가 매입해 가고 있는 가치 투자적 관점에서 매입하고 있는 LG 하우시스라는 종목입니다. LG 하우시스 경기 민감주에 들어가고요. 자동차 전장 새로운 성장 분야로서는 그리고 기존에는 건설 인테리어 그쪽 관련되는 산업에 관련되는 종목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KR 램램 설명하면서 자금 투입에 대한 설명이니까 펀더멘탈 분석은 생략을 하고 하여튼 저평가되어 있는 성격의 주식입니다. 가치 투자적 성격의 접근이 가능합니다. 여기 보면 이건 월봉, 여기 보면 월봉상으로 보는 차트의 모습입니다. 저는 항상 차트는 월봉
그 다음에 월봉, 주봉, 일봉, 그 다음에 분봉까지 보면서 매수 타이밍을 결정한다고 예전 유튜브에서 설명했습니다. 자, 월봉으로부터 이게 주봉, 일봉, 분봉은 이게 숲에서 나무로 접근하는 거죠. 이 종목 자체로 봤을 때. 그래서 가장 중시하는 것은 여기 보면 월봉이 가장 중요하다. 시카라스 투자법은 기본적으로 월봉 투자를 중심에 놓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월봉의 모습을 보면은 이게 MACD를 가장 중시한다 했죠. 이제 주식에는 어떤 역사성이 있는데 차트의 역사성을 보면은 주식 상승기를 보면은 여기 이 부분이 상승기죠. 이 부분은 하락기고. 그래서 제가 매집에 들어가는 이유는 바로 이 상승기, 이 부분이 여기에 다시 도래하고 있다라는 이걸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고 매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매입 시간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상승기의 MACD, RSI, 그 다음에 이런 거래량들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은요. 여기 보면은 월봉이 올라가서 플랫폼이 돼가지고 조정을 받고 음봉 다음에 첫 번째 양봉, 요게 핵심입니다. 여기 이 위치를 이렇게 쭉 내려서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이 위치죠. 이 위치 MACD 상에서의 이 위치, RSI 매수 강도 상에서의 이 위치를 유심히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봉 차트 상에서 월봉 플랫폼 이후에 음봉 조정받고 첫 번째 양봉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위치를 보고 다시 지우고 정확하게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이 위치입니다. 이 위치가 MACD 상으로 봄 기운이 여기 보면 영선이라고 보이죠. MACD 영선. 여기 RSI 매수 강도 지표에서는 여기 50이라고 써 있는 여기 30과 70 사이의 이 중간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MACD에서는 여기 영선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요거, 이 선을 통과하는 이 부분에서 바로 그 직전부터, 그리고 RSI 매수 강도 지표가 30하고 70 사이의 중간쯤에 있죠. 이렇게 과매도 단계가 아니고, 과매도를 당기나서 물고기가, 개구리가 호수에서 나와서 등산을 해서 5분 응선, 6분 응선 쪽에 와있죠. 5, 6분 응선. 매수 신호가 나면서 5, 6분 응선에 이른 겁니다. 그리고 봉차트는 이런 모습으로 표현했고, 그 타이밍에 MACD가 영선을 통과하는 이 근처의 타이밍부터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해서 약 1년 반, 1년 남짓 본질적 가치 이상을 분출했다. 이겁니다. 이게 BPS 이 펀더멘탈 분석으로는 한 9만원 얼마 정도 되는데요. 9만 얼마쯤 되는데 그 이상을 분출해낸 거예요. 이게 사실은 여지. 그래서 주식 투자는 시카라스 투자법에서는 MACD 상의 매수 신호와 매도 신호 사이를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것이고, RSI 매수 강도 지표상에서는 이 5분 응선, 6분 응선 정도, 3, 4부도 되는 이 근처에서 이 과매수 단계를 지나서 이 매도 신호가 좀 나타나는 그 분위기 근처 언저리, 그리고
MACD 상으로 과매도가, 매도 신호가 나타나기 전 이 근처, 이 위치에 매도를 한다 이거죠. 이렇게 적당히 먹고 이제 빠져나오면서 수익을 챙긴다 이거죠. 이걸 그대로 이쪽에다가 여기다가 그대로 적용하는 시나리오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그래서 여기서 여기가 이제 범기운의 포착 지점이 이겁니다. 범기운의 생로병사 하면 주식이 태어난 위치. 여기는 주식이 죽는 위치고 여기도 주식이 죽는 위치죠. 여기는 주식이 태어나는 위치. 방금 전에 모두 설명해. 여기는 주식이 태어나는 위치죠. 월봉상에 플랫폼이 형성되었고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이 위치. 여기 주식이 태어나고 있죠. 여기는 주식이 죽는 위치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면은 일치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차트 분석상에서 기술적 보조지표를 보면서 봄이 왔다. 이게 만들어진다. 이 음하고 양봉이 만들어지는 달이 도래하는 그 타이밍에 이걸 비교해 보면서 이거는 매수 타이밍에 가까워 왔다라고 봤을 때는 그 타이밍에 여기서는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는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이따가 그 설명하고요. 일봉을 보고 이 타이밍에 예를 들면 아까쯤에 1억 원일 때 5월 MMM 4분의 1이 1000만 원이었죠. 1000만 원을 투입한다 이거예요. 1000만 원을 좀 이따가 여기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000만 원을 투입하고 그 이후로 매일 50만 원씩 사간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면 두 번째 양봉이 이게 한 달이니까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이 박스권을 돌파하면 그때부터는 주식을 매입을 중지한다 이거예요. 이게 양봉이 월봉상으로 양봉이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달 초입 이 정도까지는 매입을 해갑니다. 일반적으로 조심스럽게 여기서부터 서서히 석 달 사이에 조정이 있게 되는 과정 속에서 매입을 해간다 이거죠. 그리고 그 뒤로는 이걸 이런 시나리오 속에서 들고 월봉을 보면서 버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고점 매도 신호가 이렇게 나오고 이 움직임 각도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기간 이런 것들 해가지고 적당한 매도 신호를 매도 타이밍을 잡아서 버리고 나온다. 그럼 여기서 이게 기간이 얼마입니까? 2013년 14년 1년 반 정도 되는 기간을 주식을 들고 있는 거예요. 장기 투자죠. 이게 아무 때 이런데 막연하게 이런데 들어가는 게 아니란 얘기 이런데. 바로 이렇게 이동평균선과 봉차트, RSI, MACD를 비교해 가면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MACD, 둔하지만 신뢰성이 있는 지표를 중심에 두고 매집 시나리오를 결정한다 이겁니다. 이건 과거 역사적인 역사고 이제는 현재 제가 최근에 매집한 시나리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월봉상으로 보면은 이 방금 설명한 이 부분의 내용과 이 부분을 잘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영선을 MACD가 통과하는 타임 근처에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했죠. 여기는 MACD 그 라인이 영선에는 접근한 상태는 아니에요. 영선이 좀 못 미치고 있는데 오르고 있죠. 여기도 영선에 접근하기 전부터 조짐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후행성 지표이기 때문에 항상 감안하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치에서 여기 올려서 플랫폼을 만들고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박스권이죠.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이 부분에 4개월 음봉의 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2개월 양봉 크게 쳐놓고 하나, 둘, 셋, 넷, 4개월 음봉. 그러면서 일목균형표가 이게 기준선이고 이게 전환선인데 여기 보면은 기준선과 전환선이 있죠. 기준선은 26일, 전환선은 9일 이렇게 되니까 이동평균선에 비교하자면은 이게 예를 들면 21선, 그럼 여기 5일선 이런 게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이 선은 여기 26일에 해당, 이거는 기준선이죠. 이게 기준선이 여기 전환선이 기준선 밑에 있으니까 이게 역배열에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가 붙었어요. 기준과 전환이 붙으면서 이게 교차하려는 그런 위치에 접근하고 있다. 이겁니다. 여기도 이렇게 역배열적 성격으로 일목균형표입니다. 이게 전환선과 기준선이 여기서 교차하면서 주가가 쏟았죠. 교차하면서 여기 이제 기준선이 아래로 가고 전환선이 위로 가면서 그 위에 주가가 이동평균선의 5일선을 타고 월봉으로 이렇게 계속 5개월선이죠. 그러면서 옆으로 내려오지 않고 계속 뽑았다 이 말이에요. 여기 경기 민감주의고 가치주의이기 때문에 한번 시세가 분출되면 중단 없이 갑니다. 왜냐하면 경기 변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일목균형상의 기준선과 전환선이 역배열로 정배열로 전환되는 조짐이 보이고 이동평균선상의 월봉이 4개월 음봉 이후에 양봉이 지금 10월달 중순을 지나는데 만들어주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가장 신뢰할 만한 MACD가 0선에 아직 접근 안 했고 접근 중이다. 그리고 RSI 매수강도 지표가 여기 5분 응선, 7분 응선, 3분 응선, 3분은 아니 여기가 이제 50 정도 구간. 여기를 이제 과매수 단계인데 과매수는 안 그려져 있는데 5, 6분 응선, 이게 여기가 호수고 이게 산 꼭대기라면은 여기서 이렇게 보면 등고선으로 보면은 여기가 5분 응선쯤 되죠. 지금 5분 응선을 지나면서 양음량이 교차하면서 신호가 5분 응선을 넘어서고 있죠. 그러니까 이 위치하고 이 위치와 이 위치를 보면서 이 위치와 위 위치를 과거를 갖고 비교를 해보세요. 그리고 이동평균선상의 월봉이 양봉이 플랫폼 이후에 첫 번째 박스권을 돌파할 준비. 이게 박스권이죠, 이게. 한 5, 6개월 박스권. 여기 이 박스권을 돌파하기 위해서 양봉이 지금 10월 중순이 지나고 있는데 만들어주고 있다. 거래량은 뭐 평균 거래량 이렇게 보면은 나쁘진 않은 거래량이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월봉상으로 MACD랄지 RSI 매수 강도 지표 모든 것을 고려해 봤을 때 가치 투자적 관점에서 펀더멘탈이 저평가되어 있고 매수 타이밍에 와 있다. 적시타를 때릴 때다. 이렇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적시타는 월봉을 보고 때리느냐? 월봉도 중요하면 적시타는 일봉에 가서 적시타를 때리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일봉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일봉은 이렇게 생기는데 일봉을 보면은 크게 봐서 이게 플랫폼이고 이렇게 4개월 조정받고 양봉이 하나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봉이. 이게 플랫폼 양봉. 이 고점을 돌파를 하면은 본격적인 대세 상승으로 접어들 수 있다. 본질 가치를 본격적으로 찾아가기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보면은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를 많이 해놨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보면 이것이 박스권이죠. 아래쪽에서 보면은 단기 박스권은 요거 박스권이죠. 근데 어쨌거나 방금 제가 이날 샀습니다. 이날 무슨 날이냐? 1억을 투자금으로 갖고 있을 때 1000만원 투입하는 날이다. 1000만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오른쪽에 여기는 일목균형표가 일봉입니다. 여기 일봉. 일목균형표 상에 여기는까지 음운인데 가늘게 양운으로 교차되고 있습니다. 선행수패는 후행수패, 선행수패는 1, 2가 만들어낸 것이 구름이 양운으로 교차되고 있어요. 가늘게 피어나고. 여기도 보면은 이 부분이 돌파할 때 이 주가 위치에서 여기 양운이 피어나고 있죠. 그런 현상이 양운이 이게 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좋은 조짐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날 샀어요. 이날 과감하게 1000만원 오전 오후장으로 1000만원 투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RSI 매수 강도 지표도 이것도 과매수에 바로 접어들었죠. 이렇게 매도 신호가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초기 국면이죠. 여기도 보면은 그러니까 9분응선 10분응선 과매수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MACD도 일봉상으로 영선을 돌파하고 있어요. 바로 이 조정 이후에 이 양음량 조정 이후에 여기 돌파하고 있다. 과매수에 일봉이 상으로 RSI 매수 강도 진입하고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만족하고 있다. 따라서 이때 1000만원 투입. 1억 쪽에 1000만원 투입. 그 다음에 이날은 오전장은 10시나 11시 사이. 그러니까 시카르트 투자법에서는 주식을 하루에 한 2번 보는 거예요. 2번. 오전은 10시에서 11시, 오후는 2시에서 3시. 3시 사이에 한 번씩 사주는 거예요. 그냥 매도 호가를 잡아버려요. 왜? 가는 말에 올라타면서 이미 4분의 1 60분할의 전법 상에서 4분의 1 1000만원을 집어넣었으니까 도망가더라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나머지 9천만원 1억 중에 9천만원 남아있는데 이거 계속 가버리면은 9천만원이 놀고 있잖아. 그냥 몰빵하는 게 낫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구조적으로 브레이크 걸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까 말했던 바로 이 KRMM이다. 이 기계적으로 이걸 꼭 실천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 미래의 현금 흐름에 옹달샘이 마르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것을 구조적으로 체계화 시켜놓은 게 KRMM입니다. 이거. 그래서 1억 원 중에 1000만원 밖에 안 넣어? 9천만원 놀고 있잖아.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 이 LG하우시스 말고도 다른 종목들이 무한히 발굴될 수가 있거든요. 가치투자적 관점으로. 그러면 그런 종목들이 이런 모양 근사치에 꼭 이렇지는 않지만은 절대적으로 이런 모양을 그리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런 보조지표는 100% 신뢰할 만한 건 아닙니다. 50% 신뢰하면 돼요. 50%. 이건 그냥 표준적인 걸로 지금 매수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 그래서 1억 원 중에 여기는 1000만원 넣지만 다른 종목을 발굴해서 또 1000만원 넣고 또 이렇게 50만원씩 매입해 가고 그런 식으로 종목을 분산해서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어 있는 것에 야금야금 돈을 계속 넣다 보면은 이 1억 원이 거의 고갈될
왜냐면 주식시장 집중해야 되는 그런, 이게 해지는 지금 하는 시장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해지도 일부분 할 수 있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야, 그렇게 돈 넣어가지고 언제 돈 버냐? 제 친구들한테 그 얘기하면은, 다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왜 9천만원 놀고 있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1억 원 중에 1,000만원, 4분의 1, 1,000만원만 투입되지만은 시나리오대로 50만원씩 매일 또 집어넣고 또 다른 종목 발굴되면은 거기다가 또 1,000만원 넣고 또 50만원씩 매입해가고 이렇게 몇 군데 포트폴리오 우선 넣다 보면은 1억 원이 한 대여섯 종목 매집에 가면은 한 달이면 거의 고갈 상태에 들어갑니다. 1억 원이 다 이게 투자금 다 들어간다 이게 거의. 그러니까 나머지 9천만 원에 대해서 너무 강박적으로 저 9천만 원 놀고 주가 날아가면은 아깝잖아.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이 시스템적으로 이걸 꼭 철저히 지키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억 원일 때는 4분의 1에 해당하는 1,000만 원이고 60분의 1이 50만 원인데 5천만 원일 때는 어떻게 되죠? 500만 원이 되죠. 여기는 500만 원, 여기는 25만 원 정도. 2억일 때는 여기는 2천만 원, 여기는 100만 원. 10억일 때는 여기가 1억이 되죠. 4분의 1에 해당하는 1억. 그 다음 60분의 1에 해당하는 게 500만 원이 되겠죠. 한 번 투입하는 게 1억, 10억을 갖고 있으면은 한 종목에 하루에 500만 원씩 투입되는 거예요. 500만 원. 적시타를 때릴 때는 1억 투입되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여기 현금 흐름의 옹달샘이 금방 고갈되지 않도록 철저히 이 KRMM 시스템을 기계적으로 KRMM 머신이라겠죠. 머신 기계적으로 질서 있게 적용해야 된다. 그래서 감정의 동요가 지배에 이렇게 개입하지 않도록 철저히 그 룰을 따라야 된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올라오면 여기서부터 이제 매집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조정을 받으니까 재밌는 것은 또 오후장에 양봉 하나 이렇게 만들면은 50만 원씩 매집하는 거예요. 오늘 50, 여기 50, 또 이날 50. 음봉 조정을 받으면 시카라스 투자법에서는 여기 음봉 조정 받았죠. 이건 좀 크기가 너무 작나? 잠깐만. 키우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일봉입니다. 일봉, 여기 일봉. 이런 날은 이게 시카라스 투자법은 약육강식의 주식시장의 자연법칙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어린애가 자라면 상을 주듯이 기업에도 자라면 상을 주는 개념으로 60분의 1에 해당하는 50만 원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정가, 이건 주로 2시에서 3시장을 보지요. 오후장. 왜 이게 하루에 오후에 어떤 모습을 그리는가에 따라서 그 투입을 결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전에 장 한번 보고 오후에 장 한번 보면은 끝나는 거예요. 시카라스 투자법은. 주구장창 이걸 쳐다보는 주식 투자가 아니란 얘기죠. 자기 사업, 자기 직장생활 열심히 하면서 기계적으로 오늘 양봉 났네? 그래 상 줘야지. 50만원 투입. 왜 여기서 1000만원을 집어넣었잖아요. 여기 올랐으니까 수익이 났죠. 그런데 계속 그런 식으로 투입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죠. 아직도 이 월봉 이후에 이 많은 시간에 약 1년이라는 이 기간에 상승이 남아있다는 전제이기 때문에
마음이 급할 필요가 없어요. 단기 투자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여기 50만원, 여기 50만원, 음봉이라면은 돈을 넣지 않습니다. 왜? 그 다음에 또 음봉이 날 수 있거든요. 음봉이라면 못하는 아이, 못하는 기업에게는 상을 안 주는 거예요. 50만원 물주기라고 얘기하는데 그 60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을 투입하는 것을 50만원 물주기라고 얘기하는데 음봉 나면은 50만원 투입 안 합니다. 음봉을 내리면 사람들이 주가가 내리면 자꾸 돈을 투입하는 경향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심리인데 시카라스 투자법은 그 60분의 1에 해당하는 50만원을 투입할 때는 약육강식의 원리로 투입해요. 즉 잘하는 애한테 상을 주듯이 기업이 주가가 양운이 이렇게 받쳐주는 날은 50만원 투자하는 거예요. 이날 만약 이 다음날 또 음봉이 난다. 돈은 얄짤 없는 겁니다. 50만원 투입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지켜볼 것은 일봉이지만 항상 이 양음량이 교차되지요.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이렇게 신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과매수가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또 단기적으로 RSI도 내려오는 경향이 있어요. 아래쪽으로. 그리고 여기에 또 단기적으로 이게 매도 신호가 나요. 매수 신호 왔으니까 매도 신호가 여기서. 그걸 가늠하면서 여기에 돈을 50만원 투입하는 것을 중단하기도 하는 겁니다. 음봉이 계속 옆에 나면은 매수하지 않아요. 음봉 하다가 양봉이 하나 놔주면은 잘했어 하고 상을 주듯이 50만원 투입.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여기에 보면은 일목균형표 양운이 지금 조그맣게 피어나는데 이쪽이 주가가 하나씩 매일 봉 차트가 만들어지면서 여기에 그래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좀 돌파를 약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요것도 매도 치고 나서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죠. 이렇게. 그럼 매수 적시타가 또 와요. 그 타이밍이 좋다고 보면은 이런 매수 신호 바로 근처에서 또 1000만원 투입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게 양운이, 양운 구름대 조금만 피면 조금 두꺼워지면서 이렇게, 이런 식의 구름이 튼튼하게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러면 주가는 여기서 야금야금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이걸 돌파하는 조짐이 보이면은 적시타 4분의 1. 1000만원 또 투입할 수 있어요. 왜? 아직은 이 여지가 많이 남아있잖아요. 이 월봉상의 이 여지가 이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월봉 하나, 둘, 3개월 근처 이 초기까지는 여기서 양봉, 여기 양봉 이렇게 쓰면은 3개월까지는 주식을 4분의 1, 즉 1000만원하고 60분의 1에 해당하는 50만원을 교차적으로 계속 투입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여기 구름대가 툭툭어지면서 확실한 정배열로 지금 정배열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이동평선이 정배열로 전환되고 월봉도 이 부분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본격적인 대지상승으로 접근해. 그리고 여기 빨갛게 물드는 시기가 또 오죠. 이거는 영선을 통과하면서 본격적인 대지상승으로 간다. 에너지를 더 탄력을 받는다. 이거죠. 그리고 이게 일목균형표도 이 전환선과 기준선이 교차하면서 정배열로 간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상승해 갈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 만약 여기서 이 그림이 요 정도만 그려진다고 가정해 봅시다. 엄청난 수입이죠. 67,000원이
20만원도 갈 수 있다 이거예요. 바로 이 정도를 투입해갖고 벌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미래의 자금 흐름이 어떤 위기상, 그러다가 이제 주가가 어떤 국제 정치랄지 국제 경제의 어떤 위기상황이 돌발 변수가 생기면은 꺾일 수가 있고, 뭐 이상하게 움직일 수가 있고, 주시장이 어떻게 움직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변곡점에 대해서도, 지수의 거대한 거시경제 변곡점에 대해서도 이 자금을 야금야금 넣다 보니까 위험에 빠지지 않고 성공 투자에 이룰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네요. 결과적으로 여기 말하는 현금 흐름의 옹달샘을 끊임없이 확보할 수 있다. 옹달샘이 마르지 않게 한다 이 말이야. 고갈되지 않게. 그리고 나중에 이제 또 3개월에 한 번씩 그 바벨 균형이라는 걸 맞춰가지고 일부 현금은 그 확보하는 그런 전략을 반복해서 전개합니다. 이제 현금이 고갈될 쯤 되면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상의 주식을 가수원에 가지치기 하듯이 정리해가지고 예상 밖으로 안 가는 주식이 있을 수 있잖아요. 보조지표대로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공시상으로 보면은 신뢰감이 떨어지고 문제가 있는 주식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런 주식은 가는 주식은 그대로 놔두고 팔아서 현금을 확보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잘하는 놈은 계속 놔두고 못하는 놈들은 가지를 쳐서 현금을 확보해서 한 3개월에 한 번씩 현금과 주식 비중을 바벨 균형을 맞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주식과 현금의 바벨 균형을 맞춘다. 그러면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이 현금 흐름의 옹달샘이 고갈되지 않도록 견제를 한다. 이것까지 포함돼야만이 개인 투자자의 최고의 약점인 현금 흐름의 옹달샘이 고갈되는 것을 영원히 방어할 수 있다. 그래서 국제경제, 거시경제의 거대한 변동성에 대해서도 해지를 통해서 또는 현금 확보를 통해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투자 습관이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54분이 되는데요. 자, 오늘 얘기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조르첸훈 개설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